아, 이제 지친다 지쳐.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이제 우리 그만하자. 아, 누구 맘대로 그만해. 애들은 어쩌고? 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 TV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는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이혼 등 청구 소장, 이혼 등 청구 소장. 이게 저희들은 이 등이라는 걸 표시를 할 때 중요한 제목 하나,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부대의 청구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혼은 거진 이게 전부예요. 이 정도까지 청구하는 게. 이제 이렇게 청구하는 걸 그냥 등자를 붙입니다. 이걸 다 하질 않고. 그래서 그냥 이혼 등 이렇게 합니다. 등자가 붙으면 이혼 말고 뭐 다른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이혼 등 청구 소장을 입력해서 법원에 제출, 법원은 접수 받는 거죠.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장 제출 전에 좀 준비를 하실 게 있는데, 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부분을 미리 작성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소장 입력하기 전에요. 이혼 등 청구. 소장과 함께 제출할 입증서류, 첨부서류를 파일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찍어도 돼요. 사진 파일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소송에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나서 소장을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소장을 그럼 어떻게 쓰느냐? 보면 이제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장, 체불임금 청구, 뭐 이혼 등 사건 사례 반소장.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옛날 영상 예시인데 이제 지금 입력하시면 이혼 등 청구 소장, 이혼 등 그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하시고, 사용자 등록이 되셨으면 사용자 등록은 이 전자소송 안내에 따라서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아이디,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을 한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 클릭하시면 인증서를 입력하는 난이 나오고, 요거 이제 인증서 선택을 하셔서 여러 개 뜨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등록을 하신 인증서를 하셔야 돼요. 전자소송에서.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인증서 암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첫 메인 페이지에 민사서류 옆에 가사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서류를 클릭을 하면 소장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장이 있습니다. 요 소장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소송에 동의를 하라는 안내창이 뜨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부분에 체크 표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작성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대리인 작성이 이게 뜨는 거예요. 당사자가 들어가시면 이제 본인이 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사 서류 소장 해서 사건명을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건명은 재판상 이혼. 그래서 요 선택해서 쭉 이렇게 뜨는 거 보면 쭉 내려가셔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겁니다. 재판상 이혼 부분에 체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명은 이혼, 이혼 및 양육자, 위자료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이혼 등이라고 치세요. 그냥 이혼 등.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합 청구를 할 때는 그냥 등자를 칩니다. 그래서 이혼 등이라고 타이핑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관할 법원 찾기 요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지역이나 시, 군, 구명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사시는 곳에 시, 군, 구명을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면 관할 법원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흥시다 그러면 시흥시로 조회 누르면 이렇게 가사사건 관할 법원은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 법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할법원 안내에서 여기 지금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어떤 법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같이 살고 있던 법원, 가정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따로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주소를 가졌던 마지막으로 가졌던 그 가정법원으로 하시면 되고, 다 해당하지 않다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 상대방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법원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이제 같이 사시고 있다가 이혼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그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자료, 내가 청구할 위자료가 얼마인지 입력하시고 재산 분할이 얼마인지 입력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처음부터 내 재산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략 금액을 쓰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청구 취지를 다시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청구 취지 금액은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적정한 금액을 지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위자료는 뭐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요 사이 하고, 또 오래 사신 분들은 5천 뭐 1억까지도 하시는데, 이제 혼인관계 파탄 사유가 뭔지에 따라서 위자료를 책정을 하는 거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 다 더하고 내 재산, 상대방 재산 다 더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얼마 부족한지 그 부족분을 계산을 좀 감으로라도 좀 해보신 다음에 그 2분의 1 해서 그 절반을, 그 금액을 보충하는 금액을, 아니면 아예 없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부동산이 하나 있다, 나 집이 하나 있다, 그 집 채무 빼고 근저당 잡힌 은행에 대출 받은 금액, 갚아야 될 금액을 빼고 그 집의 시가의 절반액 정도를 재산 분할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사자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원고, 요 이제 체크해서 원고 인격 구분 자연인이죠. 당연히 국적은 한국이고, 외국이면 외국 국적 하시면 되고, 주민번호 입력하시고요. 이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면 외국어 이름 입력하시고요. 주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송달 장소 위와 동일한지 체크하시고, 나 송달을 다른 데도 받고 싶다, 내 주소에 지금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소 말고 다른 주소에서 법원의 우편물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체크 해제해서 주소를 다시 입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기준지는 내 그 서류 중에 이 등록기준지가 있죠. 기본증명서에 보면 거기에 있는 거, 거기에 있는 등록기준지명 입력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는데, 원고는 원고 체크하고 나서 입력하고, 상대방 배우자, 피고는 피고 부분 체크해서 쭉 또 입력하고, 사건 본인은 사건 본인 누구 말하냐?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성년 자녀. 성년인 자녀는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건 본인은 자녀, 미성년인 경우에만.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쭉 등록을 하면 이제 이렇게 당사자 목록에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하는 欄 위에 보면 이렇게 목록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서 등록을 해갖고 하면 이제 이렇게 입력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정보 원고, 그다음에 피고, 사건 본인 자녀에 대한 정보 입력하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마치면 되고요. 그다음에 피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집 나가서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 이제 피고 주소는 불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피고라고 검색을 치면
이제 피고 주민번호 주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참고하셔서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고 주소 정보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인 경우에는 또 이 저기를 해도 되니까요.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배우자의 경우 초본 받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정보도 있다. 이렇게 피고 주민번호 확인할 수 있는 피고 주소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신청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청구 취지 및 원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성 예시 참조 요거 누르시면 이제 청구 취지에 대해서 이제 작성 예시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맞는 거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좀 뭐 이혼한다, 뭐 친권자 한다 이게 다가 아니거든 사실은. 여기 나오는 예문은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청구 취지 예문 해서 내가 원고가 피고와 이혼한다. 그 다음에 위자료로 3천만 원. 그래서 이 사건 소장부번 해서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5천만 원. 해서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요. 5%만 하는 이유가요. 그냥 그대로 이제 쓰시면 돼요.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피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본인들에게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로 1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거 100만원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늘려도 됩니다. 좀 늘려도 되고 많다 생각하는 분들은 좀 줄여도 되고 이제 그 소득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요. 통상 이제 기본 평균적인 금액을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었고요. 소송 비용 당연히 피고가 부담해야겠죠. 이혼을 하게 만든 그 유책 배우자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위자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집행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7항 정도까지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난 자녀가 없다 그러면 요 이제 5, 6, 5항 여기 4항, 5항 부분은 없어도 되겠죠. 필요한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위자료만 받으면 된다. 재산분할을 따로 할 거 없다. 우리 집은 2분의 1로 다 등기돼 서로 공동지분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럼 돈 관리도 각자 하고 그래서 재산분할 따로 할 필요 없다. 이거 청구하면 법원에 인지료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 청구 안 해도 되는 건 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만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청구 취지 예문 요거 이제 그대로 보셔가지고 요거를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넣으시면 돼요. 아까 또 보셨던 이 소장에 대한 부분 다시 또 검색을 해서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청구 취지는 저렇게 하시면 되고 컨트롤 CV 해서 그다음에 청구 원인은 내가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제가 써드릴 수도 없고요. 다 달라요. 전국에 지금 이혼 사건이 굉장히 많지만 같은 이유로 이혼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혼을 하는 이유, 이 청구 원인에 대해서 이혼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파일 첨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글자가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로 한글 문서로 작성을 해갖고 이제 파일 첨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등록해서 들어가면 되고 입증 서류는 이제 이렇게 파일 찾기나 드래그 앤 드랍 이제 이 파일이 있는 부분 증거 서류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가져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록에 추가해서 파일 찾기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올리는데 이제 파일 찾기 누르면 이제 이렇게 뜨죠. 그래서 내가 제출할 거 스캔한 게 있으면 이제 열기해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서류들은 꼭 들어가야 되는 서류예요. 전부 다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까지 해서 내 거와 상대방 거가 다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입증 서류로 제출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나 바람 피고 뭐 하고 해서 그 뭐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영상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좀 캡처를 해가지고 영상 파일은 올리면
나중에 내가 보기도 힘들고 법원에서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보기 쉽게 주요 부분만 좀 캡처한 사진 파일로 좀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꼭 녹취서 같은 거, 녹취한 자료 있으면 녹취서로 만들어서, 요새는 뭐 클로바 노트나 이런 거에 보면 이제 음성 파일을 이 문서 파일로 이게 변환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녹취 사무실에 돈을 주고 안 하셔도 그런 걸로 제출하고 음성 파일을 보조적으로 제출해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증 서류, 등록해서 다 이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서류명 이거 이제 잘 바꿔주셔야 되고, 파일명을 제대로 입력하신 분들은 그대로 반영되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가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입증 서류가 똑같습니다. 파일 찾기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첨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목록에 추가하면 여기 첨부 서류 목록에 반영이 돼서 쭉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등록 누르시면 되고요. 방법이 이제 파일 찾기 누르면 이렇게 이제 뜨죠. 여기서 골라가지고 여기 열기 누르면 이제 올라가게 되고, 여기 이제 이게 통상 파일을 스캔을 하면 이런 제목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파일명을 꼭 이제 잘 보시고 잘 올라가고 있는지 보시고 여기다가 이름을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목록에 추가.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이 예문 같은 경우에 파일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제출할 거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인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서 목록에 추가하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등록 누르시면 되고요. 등록되었습니다. 나오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작성 완료 누르면 이제 이렇게 가사서류 소장이 최종 문서 확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고 누군지, 등록 기준지, 그 다음에 피고, 이름, 주민번호, 등록기 주소, 등록 기준지,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쭉 확인되고, 이제 제출할 증거, 입증 자료들 쭉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표시하시고, 확인 완료 누르면 이제 이렇게 소송 비용 납부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새는 지금 보면 재산 분할, 그러니까 위자료가 지금 3천이고 재산 분할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이제 인지료가 한 16만 4,200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송달료는 82,500원으로 나오네요. 요거는 그냥 그 다른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납부 창이어서 그렇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액이 줄어들면 요 인지료도 줄고, 이게 늘어나면 더 인지료도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송달료는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 2인인 경우 당사자가, 그래서 이제 납부 방식을 골라가지고 가상계좌나 이제 뭐 휴대폰 소액결제까지 해서 이제 편하신 방법을 골라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 정보 쭉 잘 보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 등 청구, 소장 제출하는, 전자소송에서 소장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뭐 다 설명드렸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해보고 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사건 상담 필요하신 분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레카 96@한메일넷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 간단하게 기재를 해갖고 메일 보내주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